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 정론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뭐 특별한 변동은 없지만 예, 그래도 10월 생각하면 뭐 굉장히 준수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건전한 어떤 건강한 변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광풍, 큰 돈을 버는 건 이 광풍에 의해서 벌지만 이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건전한 건강한 변화입니다. 야, 그러면 이 광풍은 뭐냐 그러면 얼마 전에 2차 전지 같은 건 광풍인데 지금 2차 전지가 아직 잔불이 남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기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경쟁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사업에 성공한 게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셀트리온이 그 이후에 기세가 꺾인 것도 아무리 뭐 투자자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업체들이 쉽게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게 되면서 그런 어떤 희소성이 사라졌는데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원재료 수급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 요소수 문제만 보더라도 나중에 중국이 리튬을 통제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성이 결여된 광풍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이런 거 말고 근데 한국 증시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스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선호하니까 이런 변화의 초입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인데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건 이제 이 건강한 변화인데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물류 쪽에 아주 좋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도 사실 진짜 최대 수혜주가 풍산인데 그건 뭐 풍산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종목들은 조금 외면받고 또 별거 없는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 첫 번째로 이제 이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예, 태풍으로 떠오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제가 이제 기자재도 중국에서 직수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잘만 찾으면 되더라. 물론 이제 찾는 수고로움은 있고 사기를 당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예, 그거는 뭐 잘 거르기만 하면 되더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찾는 부품들을 보면 이제 제가 찾았던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배송에서 가장 혁신이 뭐냐면 이제 5일 만에 배송을 하게끔 돼 있다. 이게 이미 이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잔잔한 것들은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과 국내 조달하는 것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요 클램프가 모자라다. 한 30일 기다려야 되는데 같은 걸 쓰려면 예. 근데 요런 거 이제 5일 만에 온다라고 하면 예. 22일에 배송 예정. 이 아직은 5일 배송이 다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빨라졌습니다. 예. 뭐 이거 그림을 켠 김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이 있으면 이 모듈 사이를 고정하는 이 클램프라는 겁니다. 요렇 요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하는데 이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또 잡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 모듈이 고정이 되고 요 사이가 이만큼 뜨게 됩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한 2cm 정도 뜨는데 요 사이로 이제 바람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꽉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잘 버티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예, 요런 게 이제 5일 만에 온다 그러면 엄청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미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11번가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면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훨씬 쌉니다. 잘 구하면. 예. 뭐 이런 것도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쌉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 카르텔에 의해서 굉장히 또 비싸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 직구 시장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거고 기업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도태가 되고 말고,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쪽에서의 어떤 혁신, 그러면 그 물류를 어떤 회사가 담당하느냐.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지금 다루는 게 의미가 없지만, 항상 저는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CJ 대한통운을 언제 주변에 막 열심히 떠들고 언급을 했냐면 언제였지? 2020 이쯤인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 이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CJ 대한통운이 이 택배 시장을 장악해 가지고, 그리고 그 쿠팡에 대항하는 나머지 업체들의, 그러니까 마치 반동탁 연합처럼 나머지 업체들의 어떤 니즈로 인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요런 관점으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시절인데, 아직도 그 가격은 뭐 회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너무 빨랐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도 잘 못 맞추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본질적인 거는 맞더라. 그래서 저한테 많이 당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나중에는 다 맞는데 초반에 타이밍이 안 좋다.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주가가 오르니까 항상 그렇지만 뉴스는 항상 있습니다. 뉴스는 항상 있는데 이게 부각이 되는 것은 주가입니다. 나쁜 뉴스가 있으면 주가가 내릴 때 부각이 되고, 좋은 뉴스가 있으면 주가가 오를 때 부각이 됩니다. 새로운 뉴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걸 5일 만에 배송을 하게끔 점점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 국내 유통 시장에 마치 쿠팡이 어떻게 보면 토종 가물치라고 한다면 이제 엄청난 메기가 한 마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앞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긍정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전국에 자산이 많다. 그거 재평가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인 시세로 따졌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회사다. 아주 저평가돼 있다. 보기 좋게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반토막까지도 갔었는데, 삼성생명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좋은 회사들의 어떤 접근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올 수 없는 가격이다라는 자리까지 기다려야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일어서고 있고, 이 일어서고 있고 또 좋은 뉴스가 부각되니까 기세도 좋은데, 투자, 그러니까 매수 주체도 기관 투자자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간 매수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이 사고 뭐 자사주도 많고 네이버도 갖고 있고, 이렇게 돼서 유통 주식이 적은 상태로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좋아지면서 외국인까지 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뉴스가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또 고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당히 뭐 관심이 있으시면 적당히 조정받을 때 가시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 또 안 오기는 한데, 어쨌든 이 물류 시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바뀌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처음에 이제 다이소가 출연을 했을 때 뭐 일본 기업이니 뭐니 해도 정말 필요한 게 다 있고, 가서 보니까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고, 품질은 이제 뭐 품질 중급의 가격이 좋은,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이 주류를 이룬 매장인데, 뭐 가끔 이런 거 말고 일반 가게에 가서 샀을 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 가지고 도대체 얼마 남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다이소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도 이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유통 혁신을 바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 예를 들면 이마트를 보면 이마트도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어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마트 PB 상품인데, 이마트가 콩 재배하는 그 농장에 콩을 직접 조달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완전 수직 계열해가지고 이마트 PB 두부 상품이다 이렇게 내놨을 때, 어딜 가도 이마트의 두부가 가장 싸더라. 품질도 좋고. 이런 걸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혁신보다는 그냥 뭐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잠깐 떼우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해도 알리나 다이소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점점 외면을 받게 되는. 그렇다고 유통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 쿠팡처럼 이제 이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또 가격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국내 유통시장 보호해달라, 국내 호구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게 해달라, 요것만 갖고는 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런 혁신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업들이 환골탈퇴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산인데, 뭐 이제 14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누적된 수주가. 그래서 방산주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도 가고, LIG 넥스원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여기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보자. 여기 있는데, LIG 넥스원의 신설 공장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저기 제한을 달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주식회사 사람들의 태양광 쪽에서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왜 공장을 새로 짓지? 전 주식 투자자니까 왜 공장을 새로 지을까? 그만큼 잘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쳤는데, 뭐 아시다시피 돈이 없으니까 공장 신설 공장이고, 그 태양광 사업을 거기 같이 할 정도고, 뭐 굉장히 작은, 물론 대기업이니까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장 확장을 할 때 보면 어, 어,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먹으면 이제 주변에 나도 말씀드려서 공장 증설도 하고 그런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공장을 짓는데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다가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되는 순간 공장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이상 안 들어가면서 매출이 발생해서 유동성이 오히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돈이 멈추면서 돈이 더 많이 찍어내는, 마치 증설해서 완공되면 돈 복사기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걸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주변에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라도. 계속 뭐 말씀드린 것마다 다 꼬이니까 또 저도 위축이 돼가지고 말씀도 못 드리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풍산이 가장 실질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일단 이 풍산 그룹이 보시면 풍산 그룹이 풍산 유씨, 풍산 유씨라고 풍산인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예. 그래서 요 풍산 유씨가 저도 풍산 유씨입니다. 예, 서해파. 서해파고 아마 촌수로 따지면 뭐 한 10촌 정도 아니 10촌보다 더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뭐 거의 학년은 같습니다. 같는데 어 이 풍산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풍산 풍산그룹 회장이면 미국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방산업에서 풍산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예, 단순히 이제 한화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냥 이 한국 방산에 대한 그 인기, 가성비가 좋고 당장 생산 능력이 있다. 요걸로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이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 미국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갖추면 또 인기가 시들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지만 풍산은 뭐 총알부터 해가지고 항상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에 소모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소모됐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수량을 감안했을 때 예, 아주 예, 안정적으로 10년 이상의 매출 및 이익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탄약이나 이런 게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기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마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예, 그래서 요 매출과 이익을 따졌을 때 영업이익률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방산업에서 5%라고 하면 이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5% 정도의 이자를 낼 만큼의 어떤 사업성을 10년 이상 유지를 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5% 그러면 별 아이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5%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잠재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제로 금리가 거의 뭐 시간 문제인데 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는 각광받을 시점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매출과 이익 증가를 감안하면 뭐 그것도 뭐 조정 때 사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방산주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뭐랄까 지금 이 상황이 안 좋고 이 안 좋은 상황이 거의 뭐 이제 일상이 될 정도로 장기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뭔가 항상 통장 잔고가 거의 뭐 0에 수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예, 받아들이게 되는.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게 뭐 뭐랄까 다 내려놓게 되는 그 말씀드린 한 달에 50만 원 쓰는데 그냥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번다라는 목적도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하고 뭔가 이 초월한다. 좋은 표현으로 초월하고 있다는 예,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제 외부의 평가입니다. 외부 대표님들의 평가가 뭐냐면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 유형도 안 좋아하고 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뭔 재미로 사느냐 요건데 그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유흥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이게 운이 섞여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제일 크지만
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어쨌든 힘들어하실 텐데 뭐 어쨌든 그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원인 제공자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또 아주 주옥 같은 멘트입니다. 예. 예. 아유 뭐 맞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무슨 얘기 했었지? 아. 그래서 제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어쨌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뭐 외국인들한테도 근데 제가 20살 때 우리 동네에 있는 파키스탄 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우리 친구들 하고 얘기하면서 패치기 우리 시골 말로 "패치기 피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누구에게도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우리 전체의 운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의 운은 사실 뭐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 전체의 운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가 뭐 인원이 그래도 뭐 요즘 뜸해졌지만 한 1,000 명이라고 봐야 될 때 이 1,000 명의 사람들 전체의 운을 끌어올리려면 제가 뭐 신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도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어떤 사람에게도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그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저는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인품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희생이라기보다는 제가 안 먹는 대신에 다른 분들의 대우는 그래도 보통은 맞춰 드리자. 뭐 요런 거. 예 요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전체에 또 좋은 일이 한 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지만 약간 포장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얼마 전에 사람을 한 명 뽑았습니다. 네 뽑았는데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대신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해서 한 분을 뽑아 가지고 예 처음에 한 1주일 정도는 일을 안 줘서 고문을 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1주일 정도 일을 안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책임감 있는 분들은 '뭐 내가 월급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일에 갈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일 후부터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합니다. 잘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한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는 걸 올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업무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녹화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고 예를 들면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분양하는 태양광 구조가 차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속세에 굉장히 좋은 건데 뭐 "재벌들도 한다." 이 정도 표면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입이 우리가 차입을 하는데 우리가 법정 이자라고 하는 게 1 년에 4.6%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면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합법입니다. 증여에 해당이 안 되면 4.6% 하면 한 1,000만 원이 쪼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양할 때 보면 요거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뭐 100 킬로 이상은 안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2억 이하니까 여러분들의 차입금은 뭐 이자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돼서 합법적으로
이 차입금 들어가고 나가고 나면 나머지 법인에서 온전히 법인의 수익은 주주들의 몫이 됩니다. 그 주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면 물론 이제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도대체 왜 상속세 절감이 된다는데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녀한테 2억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물론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중간중간에 자금의 상환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광이 딱입니다. 왜냐면 매달 수익 나오는 거 그냥 차입금 상환으로 가져가시니까 계속 갖고 있네?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뭐 증여 아니네. 대여네. 요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신 다음에 자녀는 2억으로 태양광 투자를 합니다. 수익 발생하는 거 원금만 갚고 원금 다 갚으면 끝. 나머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내 거. 근데 이 다 내 거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한 20년만 하고 인간적으로 20년 하면 그냥 양도를 해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공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공장을 갖고 있는데 또 뭐 증여세를 피하지 못할 정도의 자산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녀한테 2억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고 그걸로 태양광 투자를 하고 자기 공장 법인에서 자녀한테 임대를 해주고 그걸로 사업을 해서 버는 대로 갚고 나머지 그러면 40년이고 50년이고 수명대로 다 뽑아 먹으면 2억이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조목조목하게 드리고 싶은데 무슨 시간이 나야 말이지. 예, 근데 연말까지 업무 인수인계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조금 날 것 같아서 주식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뭐 대동강물 팔아먹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다 근거를 갖추고 요런 상속세 근거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이 어떻게 해서 좋아질 것이냐.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커머스가 계속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게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상가를 해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물론 또 되는 자리는 잘 된다. 물론 주식도 하락장 뭐 폭락장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그런 예외 말고 평균적으로 상가도 안 되고 부동산 뭐 아파트 구매력을 감안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은 몰라. 니네들 구매력 난 모르겠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고 팔 거야.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매도자의 입장만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투자할 데가 없다. 주식? 뭐 일본은 경제 잃어버린 20년도 주식 반토막 났는데 우리는 거품이 없다 해도 주식이 오르겠냐.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전력 사용량을 보면 에너지 중에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2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다 전환한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30%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아주 급격하게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S&P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도 85%에서 98% 사이가 S&P는 가스 가격이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거의 100%가 될 것이고, 즉 가스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폭락하더라도 이제 석탄 가격보다 밑으로 가면 또 석탄이 S&P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괜찮은 거고, 또 REC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럽하고 또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태양광밖에 없다. 특히 사람이 없고 사람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사람이 없어도 되는 태양광 같은 투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조금 더 제가 단계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왜 도대체 얼마 만에 된다더니 계속 늦어지느냐. 이런 것도 과정마다 제가 하나씩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건 감안하고 투자해야지 이런 게 되는데 이제 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를 못 하지만 내년부터는 뭐 제가 한 220만 원 한 달에 덜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가져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훨씬 더 판단을 하시기 좋도록 자료를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또 오늘 열심히 이 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생식에서 그냥 생존으로 몸이 바뀌다 보니까 말은 많아지고 운동 안 하면 이제 배도 나오고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